지난 시간에는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적 상담에 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약 중독에 대한 재활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적 재활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치료적 재활로는 입원 치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립부곡병원이 마약 중독을 위한 입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그곳의 마약류 진료소에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원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입원 치료의 기간은 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됩니다. 입원하면 이 약물 치료, 이 집단 치료, 재발 예방,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요가, 명상 등이 이제 주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치료적 접근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치료 공동체에서는 정신의료 자원은 물론 심리적 자원과 교육적 자원, 그리고 대인 서비스 자원을 제공합니다. 교육 훈련과 재활을 통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런 학습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 방식과 정체성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국내에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적 공동체 예로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천 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치료적 재활은 약물법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마약 중독의 경우 자발적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치료적 사법체계가 다른 선진국만큼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할 내용들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마약 사범 대상으로 하는 이 약물법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약 사범을 수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이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약물법원은 치료 공동체와 사법적인 과정이 통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관, 교정집행관, 치료재활 전문가가 힘을 합쳐서 또 그렇게 연합해서 마약 중독자 치료에 개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해독 단계에서 마약에 대한 신체적 의존을 없애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안정화 단계나 재활 단계에서는 약물 갈망을 치료하면서 교육과 직업 훈련을 합니다. 참고로 이런 약물법원 프로그램은 입원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대개 외래에서 치료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비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감할 시설이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약물법원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와 유사한 보호관찰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마약 사범이 초범일 경우에 또 아니면 단순 마약 사용자에게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처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 중독자가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이 강제 치료를 받게 되는 유일한 사회 처우 형태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1차 목표는 대상자가 마약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제재 조치의 집행 목적도 있는데요. 대상자가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도 마약을 그만두게 하는 것에 더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게 간주해서 프로그램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직업재활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직업재활의 기본은 이런데요. 먼저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 해결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도피하고자 또 마약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 거래에 연루될 수도 있어서 마약으로부터 자유롭기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직업을 가지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사회 적응 차원에서도 직업 재활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이 사회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직업을 가지게 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중독자의 직업 재활은 국가 지원 차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도 그런 지원을 받아서 직업 재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중독자 직업 재활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중독자의 직업 재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잠재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직업 재활을 위한 체계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독자를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것처럼 먼저 이 중독자의 적성과 직무 능력에 따라 직업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죠. 또 두 번째로는 중독자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이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수준이 아주 낮아진 상태에 있거든요.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직장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에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직업 윤리에 관한 교육이 또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도 포함시켜야 하고요. 물론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 또 관련돼서 실습이나 훈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무에 이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 집단의 모임을 가지게 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독자 이 개인과 가족을 위한 특별 행사나 또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중독자의 직업 재활을 유도할 때 이 장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입니다. 이 저소득층 중독자들은 이 근로 무능력자로 구분되어서 일반 수급자 생계 보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직업 재활의 의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원 한 40만 원, 50만 원 받는데 자기가 직업 얻어가지고 처음 초봉이 한 80만 원 받는다 그러면 40만 원 차이, 나 직업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상담자로서 이 마약 중독자의 직업 재활을 잘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중독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또한 이 우울과 같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문제나 실제로 중독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도 직업 재활의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약 중독자와 직업 재활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그것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런 탈락률들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독자의 직업 재활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는 중독자의 직업 재활이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영국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독자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총 이 한 6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총 6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와 사정을 합니다. 구직 목표를 여러 검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죠. 이때 직업에 대한 기초교육과 의사소통 훈련도 함께 실시합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직업전환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가치관과 직업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독자들은 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거나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도 교육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단계에서는 구직 기술 훈련을 하는데요. 이때 그 이력서를 쓰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또 면접에 임하는 기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취업 전략을 세우게 하죠. 그리고 희망하는 직장을 방문하게 하고 스텝과도 접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구직 활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과정입니다.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직무나 직업과 관련된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얻은 다른 회복된 중독자들 아니면 같은 동기들과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죠. 그리고 이 마지막 과정이 6단계에서는 직장을 얻은 이 회복된 중독자들끼리 맺은 그 네트워크, 그 5단계에서 네트워크를 맺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동하게 하는 것을 이 6단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소식지를 발송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 6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중독자의 직업 재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겠죠. 그래서 여러 중독자들, 특히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이 직업 재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국내에서 중독자에게 제공되는 이런 직업들이 정말 단순 작업만 필요한 그런 직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중독자들이 직업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기 힘들겠죠. 따라서 직업 영역을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중독자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 더 체계적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이 탈락률도 낮출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재활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